저게 일반 캔보다 좀 비싸거든요. 막 많이 쓰지는 않고 그 사소한 부작용이 있지만 그건 남편 40용이다. 진보를 위한 약간의 희생이다. 진짜 이게 제 인생 제일 빡치는 지역 중 하나거든요. 다시 닫아주면은 다시 동작하고. 냉장고 옆에 이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쵸, 있죠. 이게 IoT를 하는 분들은 보면은 이걸 보는 순간부터 혐오를 시작하실 거거든요. 제가 IoT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제가 딱 만나 뵙고 IoT 얘기를 할 때마다 눈이 너무 반짝반짝거리셔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처음이에요. 집에 온 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 웹소설 작가 10년 차 취미로 IoT 하고 있는 강준엽이라고 합니다. 진짜 제가 오늘 이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아마 재밌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IoT를 관심 갖게 되셨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신문물 같은 건 좀 좋아했었거든요. 원래 남자들이 다 그렇듯이. 근데 아무래도 IoT라는 게 내 집, 내 공간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접어놓고 있었는데 3년 전에 이제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와이프가 어차피 오빠 그런 거 조금 관심 있었는데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얘기해줘서 네. 좀 용기를 갖고 인터넷 뒤져보면서 네. 여러 가지 뭐 IoT 카페 이런 데 사람들 도움 받아가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느꼈던 게 거리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 IoT에 대해서. 근데 아까 한번 쭉 집을 보면서 느낀 게 쉽게 너무 얘기를 잘해주셔서 진짜 괜찮겠다. 한번 룸투어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이렇게 출발. 여기는 지금 이미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게 얘가 모션 센서거든요. 얘가 좀 모양이 안 예쁘긴 한데 되게 저렴해요. 얘가 저는 10,000원도 안 주고 샀거든요. 가성비로 갔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땐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큰 돈을 써야 돼서 이런 부분에서 가성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좀 현관이라서 예쁘게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저거는 비싸요. 저건 한 6만원 정도 해요. 네. 그 5만원 차이 때문에 얘를 사용했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얘는 모션 센서라서 문 열림 센서 같은 건 안 달아둔 상태라서 전자림 센서는 아니고 모션 센서. 네네네. 원래는 당연히 불이 안 켜진 상태겠죠. 그래서 들어오면은 불이 켜지는 거죠. 이 모션 센서가 인식을 해서. 네. 여기서 지금 이게 꺼졌잖아요. 진입하면 네. 지금 이렇게 켜지는 거죠. 네네. 그럼 여기 들어와서 이쪽에 아이방 있네요. 아기가 지금 이제 돌 지난 지 한 달 됐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원래는 이 방이 와이프도 재택근무를 하던 사람이라서 책상 놓고 이렇게 작업실로 쓰던 방인데 그 당시에는 센서가 여기도 잔뜩 있었거든요. 근데 센서를 다 뺐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 방이라 혹시라도 오류로 뭐 기계가 작동하면은 어른들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아이 이러고 마는데 애들은 울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뺐는데 대신 이제 센서 있던 자리에 저기 보시면은 그냥 카메라를 달아서 침대를 보는 거 정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유용한 게 보통 스위치는 전기랑 직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전기 연결된 제품들만 스위치에 사용할 수 있는데 IoT를 쓰면은 예컨대 지금 보시면 이거를 눌러주면은 저렇게 블라인드를 한다든지 혹은 에어컨이 켜진다든지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 거는 조명으로 할당을 해놨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벽 조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조명을 켜지고 블라인드 네네네. 이게 에어컨? 네네. 이게 돼요? 네네. 저희 일반인들 상식에서 알기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벽에 붙어 있는 전기 통하는 스위치예요, 그냥. 그래서 이 방과 상관없는 제품들도 다 여기에 그냥 제가 넣고 싶은 걸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에어컨을 켜려면 리모컨을 들고 와서 켜서 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 하나 있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애기 안고 있을 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 방 에어컨 관련해서는 또 편한 거 한 가지가 아까 저 문에는 아무것도 안 달아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또 아기 방이니까 이걸 하나 달아놨거든요. 이게 이제 문 열림 센서예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구축이라서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에 환기를 어쨌든 해줘야 되잖아요. 전열 교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환기를 하려고 문을 여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뭐 에어컨을 일일이 끄고 열고 이런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에어컨이 냉방이나 제습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걸 열면은 송풍으로 바뀌어요. 오, 송풍으로. 처음에 옛날에는 아예 그냥 꺼지게 했었는데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끄면. 그래서 이제 송풍으로 한 1시간, 2시간 돌아가게 지금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다시 닫아주면은 만져보시면 냉방으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예, 차요. 그러니까 냉방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열면 송풍으로 바뀌고 닫으면 냉방, 송풍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는 그냥 내비두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세팅해놨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CO2 농도가 881이잖아요. 네. 보통 한 바깥이 한 500 정도 되고요. 네. 이제 한 2000 정도 되면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5000을 넘어가면 아예 안 되는 거고 한 2000 정도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은 이런 것들을 막 전열 교환기로 다 제어를 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30년 된 구축이라서 전열 교환기를 이게 넣는 게 천장 공간에 이런 게 무리가 있더라고요. 금전적 문제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제 여기서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올라가겠네요. 이거 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얘기할 게 없는 방이라고 했는데도 이 정도. 훌륭합니다. 이 방은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 방부터는 센서가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불이 켜지고 지금은 너무 밝고 이래갖고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녁에 제가 이 소파에 앉으면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얘가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조명입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얘만 비싼 조명이에요. 네. 나머진 다 가성비를 맞췄고요. 이게 어떤 조명이죠? 이거 필립스 휴입니다. 아, 필립스 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요. 뭔가 이벤트 같은 거에서 당첨받은 거예요. 제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조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방 조명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살짝 어둡게 보여드리자면 이 방은 정말 100% 제 취향입니다. 좀 밤에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TV 보거나 게임하거나 할 때는 이런 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제 일할 때는 하얀 조명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IoT를 처음 생각했을 때 그 토니 스타크가 되는 느낌. 그렇죠. 자비스를 딱 심어놓은 느낌인데. 네네, 이게 3년 전, 2년 반 전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었는데 AI 기술이 너무 발전했잖아요. 챗GPT랑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발전하고 나니까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는 것도 정말로 그렇게 된 느낌이 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이런 자동화를 짜는 게 저의 순수한 노가다였다면은 요즘에 와서는 그냥 걔네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막 머리 아프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요새는 제가 나 저녁 시간쯤에는 커튼이 자동으로 쳐지면서 이렇게 조명이 뭐는 무슨 색깔로 들어오고 쟤는 보라색으로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걔가 그렇게 자동화를 다 짜줘요. 그럼 저는 딸깍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려면은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심지어 조명 색깔도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방 사진을 찍어 올린 다음에 야 여기에 무슨 색깔이 어울리겠냐 이러면 색깔도 추천을 해줘요. 여긴 좀 싸구려 전구니까 그냥 주광색이 어울리고 휴 이런 건 좀 비싼 전구니까 이런 걸 보라색을 해서 넣어 막 이런 걸 알려주더라고요. IoT 하기엔 정말 좋아졌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이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는 커튼, 얘는 조명, 얘는 2구만 달아놨어요 현재. 이야, 네. 거실에 TV가 엄청 큽니다. 이게 몇 인치죠? 98인치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77인치를 달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저 방에 있을 땐 77인치가 되게 커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거리가 한 5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5m 정도 되는 데를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큰 사이즈의 TV가 OLED가 아니더라도 삼성이나 LG 이런 걸 가면은 가격이 거의 1000만 원 단위까지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가성비 TV를 해도 한 700~800만 원. 근데 가성비 TV는 또 밝기나 그런 게 너무 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지만 대륙 형님들의 도움을 조금 빌려서 그 당시에 이제 대륙에서 98인치 TV가 막 쿠팡에서 로켓 찍고 이런 거 해오고 그래서 300만 원대? 아마 지금은 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그 삼성 LG의 LCD TV죠. 그분들은 QLED라고 하지만 그런 TV에 한 1000만 원대 정도 되는 성능? 그 정도가 300만 원대에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게 됐습니다. 그 TCL 모델인 거잖아요. 네네. 방에서는 OLED를 쓰시고 네네. 거실에서는 TCL을 쓰다 보면 좀 네. 이건 좀 별로더라라는 게 좀 있나요? 확실하게 있는 게 플스를 연결해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게임할 때는 확실히 차이 나고요. 네. OLED가 확실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 시청거리를 두고 보면 괜찮아요. 네. 이게 좀 가까워질 때가 있잖아요. 가까워지면 확실히 차이 크게 납니다. 이제 화소 차이나 이런 게 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두움 표현이 크게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은색인데 저런 검은색이 아니라 뭔가가 잿빛 검은색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층이 진다 그래야 되나? 영화 같은 거 보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일반적인 TV, 예능 이런 거는 이쪽에서 보고 이제 좀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거는 방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진짜 애가 있는지를 못 느끼다가 여기 딱 전형적으로 애기 키우는 집. 그럼 거실에서도 뭔가 들어간 게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위치는 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면은 커튼? 보시는 것처럼 커튼이 쳐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불이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핸드폰을 아이 보여주기 싫어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게 그때마다 시계를 눌러가지고 거실 불 켜줘, 거실 커튼 쳐줘 이런 걸 얘기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션으로 넣어놨어요. 여기 거실만. 네.
이런 식으로 꺼지고 켜지는 거를 제어하게 해놨는데 옆에 살짝 보시면은 개인 뭐 사생활 보호 이런 거 없고요. 아이 있는 공간은 이렇게 다 카메라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로 어차피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카메라에 모션을 넣어서 해보자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저게 그 아카라 그 캠인데 저게 일반 캠보다 좀 비싸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게 기능이 되게 많다. 이거를 무조건 사야 된다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막 많이 쓰지는 않고 막 애기 놀아주다가 제가 그냥 막 손동작 하는 거에 얘가 반응해가지고 그냥 막 커튼이 막 쳐졌다가 닫혔다가 하기도 해요. 그 사소한 부작용이 있지만 그건 남편 사심용이다. 진보를 위한 약간의 희생이다. 하지만 제 앞에 제 설명만 들었을 땐 되게 유용해 보이셨잖아요. 유용한 기분이 들면 된 거죠. 사실은 애가 이제 숫자를 살짝 인지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숫자 알려줄 때 뭐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넷에서 막 이렇게 혼자 쳐지고 막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더 복잡하면 뭐랄까 한 손만 안 하고 양손을 해야지만 작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은 한데 이거는 그래도 좀 덜 추하잖아요. 근데 커튼을 치기 위해서 이거는 좀 너무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래서 이 상태로 일단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 재밌네요.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조명 그리고 실링팬이랑 에어컨 그리고 커튼 이렇게 할당해 놓고 쓰고 있는데 제가 실링팬 혹시라도 이거 인테리어 하면서 IoT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한 가지 팁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링팬을 사실 때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실링팬의 주파수가 되게 이상한 변태적인 주파수를 사용해요. 무슨 447MHz인가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리모컨 허브로는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것 중 제가 제일 돈 낭비를 한 게 이 제품이거든요. 이게 본드 브릿지라는 건데 미국 제품이에요. 지금 환율로는 거의 20만 원 가깝게 할 거예요. 이거 기능이 그냥 저거 제어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저거 제어하려면은 본드 브릿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IoT가 안 되는 대부분의 실링팬은 다 그거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실링팬 중에는 삼성 스마트싱스에 붙는 실링팬들 많거든요. 꼭 그런 제품들로 구매하시기를 간곡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걸 안 하실 거면 그냥 스위치를 쓰시는 게 사실 가성비가 제일 있다. 그 원래 같이 세트로 주는 스위치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쓰겠다고 지금 13만 원짜리 본드 브릿지를 산 거거든요. 하지만 대신 손가락으로도 실링팬을 끄고 켜고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게 사실은 좀 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거실에도 해놨는데 이거 사실은 일반 구축 아파트는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제 화면이거든요. 이게 저희 집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저 방은 불이 자동으로 안 꺼졌죠. 센서가 없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불이었고 이거를 누르면은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이런 것들 제어가 되는 것처럼 실링팬도 이걸로 제어가 되거든요. 이걸 누르면 저렇게 꺼지고 네네네 태블릿만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다 똑같은 화면이 적용되고 어플이니까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거실 제품들만 이걸로 제어하게 해놓고 집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제품들 필요한 것들 뭐 휴젠트나 템퍼 이런 것도 다 해놓고 제실 센서로 현재 사람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건데 이게 왜 여기 뜨냐면은 와이프는 복도 쪽에 있는데 복도는 제실 센서 두 개가 각각 체크를 하고 있어서 복도에 있으면 여기 들 때도 있고 여기 들 때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창문 열렸을 때 아까 창문 열림 센서 보여드렸잖아요. 열면 여기 그 열렸다는 게 표시가 돼요.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이런 걸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거는 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다 종료되고 공기청정기 종료되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여는 순간 아까 저기에는 뜨는 거죠. 이렇게 창문 열렸다 하고. 그래서 이게 다시 닫아주면은 이렇게 다시 동작하고. 재밌다. 그런 상태로 해놓고 있습니다. 집을. 주방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이 냉장고가 제 인생 제일 빡치는 지역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럴 거예요. 결혼할 당시에는 가전을 몰라요. 원래 자기가 구매할 때 알게 되잖아요. 피크님 유튜브 많이 보십시오. 이거 진짜입니다. 이게 2022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22년 1월, 2월 그 정도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3월 정도에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9세대의 끝물에 계약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업가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소프트웨어적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제품을 구매했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얼음, 물,
작은 얼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23년형 모델부터 이걸 길게 누르면은 뭐 250ml, 길게 누르면 500ml, 길게 누르면 1L 이런 식으로 정량 출수가 지원이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23년형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나오자마자는 안 됐어요. 네. 걔네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해줬거든요. 근데 22년형 모델은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정량 출수는 사실 살다 보면 너무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물 한 컵 마시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뭐 라면 끓일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해서 물을 받아 놓는 편인데 물을 받아 놓을 때 이거를 누르고 있으면은 한 세월이거든요. 네.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LG에 막 전화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제가 문짝을 혹시 23년형으로 돈을 내고 뭐 문짝 하나에 뭐 4, 50만 원 하겠지만 바꿀 수 없겠냐, 문짝만이라도. 근데 그런 건 안 된다. 그냥 감수하고 사시다가 나중에 신형을 사시라. 좀 이런 반응이라서 좀 힘든데 이걸 어떻게 뭔가 돌파할 방법이 없을까 이걸 엄청 고민을 하다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냉장고 옆에 이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쵸, 있죠. 이게 저희 IoT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IoT를 하는 분들은 보면은 이걸 보는 순간부터 혐오를 시작하셨거든요. 저 집은 IoT가 아니다. 저 집은 IoT 이하다. 저거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게 핑거봇이라고 물리적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눌러주는 거거든요. 네. 원래 이게 조명 같은 거 물리적으로 눌러주거나 막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데 이게 어차피 디스펜서잖아요. 네.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눌러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모두가 극혐하는 핑거봇을 여기 달아봤고요. 네. 그 옆에 이 스위치를 뒀습니다. 네. 이거를 2번 클릭하면은 얘가 40초 동안 누르고 있게 하자. 오. 그럼 얼추 800ml 정도 나오더라고요. 오. 네, 한 번 누르면 400ml 나오게 해뒀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얘도 좀 하얀색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이상하실 건데 누수 센서예요. 그리고 IoT는 지금까지 물론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제가 거의 2년 가깝게 쓰면서. 하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를 해야 돼요. 네. 눌렀을 때 얘가 안 멈출 수가 있잖아요. 네. 계속 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강제로 이걸 끌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수 센서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이 양쪽 전극인데 여기로 물이 닿으면은 얘가 작동을 해요. 네. 그럼 이걸 강제로 꺼줘요. 오. 근데 이거는 이런 기능뿐만 아니더라도 누수 센서는 다들 몇 개 구비하시는 게 좋은 게 저 같은 경우도 로청 근처에 하나 뒀고 저기 싱크대 아래 물이 새면 큰일 나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씩 놔두면은 얘가 알람을 해줘서 되게 유용하고 그리고 또 누수 센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스타일러 아래 두시는 거 좋다 그러더라고요. 스타일러 물이 새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거기까지가 생활의 팁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훌륭한데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럼? 진짜 생활의 진심이네요, 진짜. 맞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진짜 편해요. 그쵸? 저걸 누르고 있으면 진짜 한 세월이거든. 오빠 먼저 누르는 걸 먼저 보여줘. 이거 물이 수압이 저희 집 약한 편이 아닌데도 물이 누르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엄청 쫄쫄 나오잖아요.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이 상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800ml 한 이쯤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좀 신기했던 게 냉장고가 튀어나와 있지 않거든요. 얼음 정수기 냉장고 같은 경우는 800L 이상이라서 키친핏, 뭐 빌트인 모델이 아닌데 지금 장을 그렇게 짜셨네요. 네네, 이것도 장을 짜가지고 좀 깊어요. 그래서 이 장이 되게 그래서 깊숙하게 해서 정면에서 보시면은 그래도 좀 이게 좀 덜 티나게 해보려고 옆에 이것까지 붙여가지고 툭 튀는 좀 없어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요. 원래 여기 옆에 측면 공간이 이제 어두컴컴하게 네네네. 깊숙이 막 비고 먼지도 차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장을 짜놓으니까 이게 도어가 열리려면 한 8c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도어가 오픈돼도 간섭이 없게끔 이렇게 짜셨네요. 네네. 이런 부분도 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될 그쵸. 게임 것 같습니다. 안방도 보시면 기본적인 건 같은데 네. 안방은 IoT 입장에선 조금 다른 게 네. 다른 방이랑 다르게 이 센서가 비싼 게 들어갔습니다. 안방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고만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는 애를 사서 이 침대 구역만 따로 지정을 해놨어요. 지금은 너무 밝아서 불이 안 켜진 건데, 그러니까 불 켜지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둡고 여기 사람이 없으면은 불이 켜지고 혹시라도 여기가 사람이 있으면은 불이 안 켜지도록 현재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침대. 네, 침대에 우와. 사람이 누워있으면 비싸다고는 하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비싸다의 기준은 막 5만원, 6만원 차이예요. 일반 센서가 뭐 한 5만원이면은 쟤는 뭐 한 11만원 이런 식으로. IoT가 생각처럼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화이팅. 네,
그 침대에다가는 어떻게 하면은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방 전체를 기본으로 센싱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구역을 지정을 해서 센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대 구역을 따로 지정을 해놓고 침대 구역에 온 사람과 침대 구역 밖에 있는 사람을 분류해서 보는 거죠. 이제 좀 딥하게 쓰는 분들은 침대 밑에 네. 압력 센서를 넣죠. 네. 자동차에 사람이 앉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시트가 조정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압력 센서거든요. 사람이 누우면은 그 압력으로 이 위에 사람 있다 인지하도록 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제 노동력으로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뭔가인데 보면 되게 허접한데 그리고 노동력은 많이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엉망이거든요. 이게 원래 템퍼 리모컨이에요. 근데 템퍼 리모컨은 얘도 좀 암호화가 돼 있는 제품이라서 일반 리모컨으로 해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리모컨으로 이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대1로 릴레이에 연결을 했거든요. 문제가 생겼다. 부러졌어. 지금 고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게 돼서 괜찮아요. 아쉽다. 이게 내 핵심이었는데. 근데 사실 내 템퍼 리모컨 돌려놔! 제가 막 그러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생겨서 추가 납땜해. 그리고 그동안에 이거 전동 사용 못해. 사용 못해. 그래서 제가 그냥 리모컨이 편했는데 제가 엄청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IoT를 함으로써 학구열? 핸드폰에서도 제어가 되고 알람에 맞춰서 침대가 일어나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알람이 울리면 침대가 안 일어나더라.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인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센서는 다 유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선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기는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위로 열리네. 네, 면도기랑 뭐 이런 머리도 하시고. 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놔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는 시간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은 모션 센서만으로는 아시잖아요. 옛날 화장실들 모션 센서 앉아있으면 막 이렇게 해야지 다시 켜지고 그러는 거. 맞아요. 그게 너무 싫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재질과 모션을 같이 되는 무선이 최근에 나왔어요. 원래는 이게 무선으로는 재질 센서가 전력량 때문에 감당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배터리만으로도 재질 센서가 가능해졌다.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 거는 그런 모션 센서는 커다란 동작으로 됐잖아요. 얘는 되게 정밀한 센서라 사람 심박을 감지를 해요. 사람이 존재만 하면은 그냥 얘는 계속 거기 사람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꺼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아까 봤던 그 현관에서 봤던 괴거든요. 그 고정밀 센서로 빠르게 켜지는데 천장 안에는 저런 역할을 하는 센서가 유선 센서가 저렴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항상 제시를 감지하고 꺼지는 일이 없도록 제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IoT 하면 조금 좋은 점이 조명이 지금은 되게 밝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는 다들 눈부신 거 싫어하고 자다 일어났을 때 특히 자다 일어나서 화장을 했을 때 눈부셔서 잠이 확 깨면 너무 싫잖아요. 요새는 그런 무드등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면 이후로는 들어오면 여기가 안 켜져요. 얘는 안 켜지고 얘만 노란색 불로 켜지도록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 방은 정말 제일 뭐가 없는 방인데 여기 비밀의 방이네요. 원래 여기 드레스룸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네. 여기 또 컴퓨터도 있네. 와이프 작업실이 거기서 아이 방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여기로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 방에는 뭔가 제가 어디 가서 선물 받은 거 혹은 뭔가 당첨된 거 뭔가 이벤트 뭐 그런 제품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가성비 좋은 센서거든요. 제실과 모션을 같이 해준 아까 저거랑 똑같은 건데 이건 유선인 거예요. 얘는 정말 저렴해요. 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할인할 때 사면은 4만 원도 안 하거나 한 4만 원 전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 불을 제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이방에는 CO2가 좀 좋은 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스크린도 없고 그러네, 뭐. 오직 CO2밖에 안 되는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거죠. 여기 CO2 농도를. 아까 그 화면 보시면은 이상한 숫자들 되게 많이 적혀 있었는데 그게 뭐 온습도,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CO2 그중 여기 이 방에 CO2를 담당하는 게 얘입니다. 그리고 그 IoT 하시면 또 좋은 게 이런 제품들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게 그냥 집에 두고 온습도를 보는 건데 이것도 IoT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그런 상황판 같은 데다가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온습도에 맞춰서 다른 기기들을 제어하는 트리거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 여기는 이제 스타일러 그리고 스타일러 아래에는 아까 보셨던 누수 센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뒷베란다인데 보시면 여기에 아까 그 문 열림 센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뒷베란다는 뭔가 좋은 걸 하기가 네.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네. 문 열린 센서는 정말 할인해서 사면 정말 만 원도 안 하거든요. 어두워진 일몰 이후에는 문을 열었을 때 여기 불이 켜지도록 제어를 하고 있고요. 센서 등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이것도 대망의 2021년형 세탁기. 아까 냉장고도 제가 좀 많이 화가 났었는데 네. 여러분 신제품 사셔야 되는 게 제가 2022년 1, 2월 정도에 샀다 그랬잖아요. 2022년 3월에 나온 모델부터 세제 한 번에 넣어서 자동으로 넣어주는 그 기능이 됩니다. 제 거부터 안 돼요. 근데 냉장고 세탁기는 사면 한 8년 써야 되거든요. 10년도 쓰죠. 저는 평생 세제를 넣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모든 걸 좀 자동화하시길 원하고 좀 편하게 사용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자동 세제 투입이 네, 그게 너무 필요한 거죠. 너무 간절한 기능인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남편 빨래를 안 해요. 하지만 빨래를 하지 않더라도 와이프를 그만큼 생각하는 남편 코스프레가 가능하다. 여러분 IoT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근데 어때요? 아내분으로서 IoT가 이렇게 되어 있다. 남편이 엄청 진심이잖아요. 어때? 좋아요? 저는 뭐 사실 편하고 좋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다른 집 가면은 스위치 켜고 들어가가지고 안 끄고 나온다거나 좀 걱정인 거는 이제 애기가 다른 집 가서 또 그럴까봐. 그래서 이게 교육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아 근데 정말 그런 적이 있었던 게 저희가 작년에 펜션을 놀러 갔는데 둘 다 이제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있는데 어두운 거예요. 저희 집 당연히 안 켜질 때인데 어느 때 안 켜지냐면은 집이 밝으면 안 켜져요. 어두우면 켜지고. 그러니까 그 어두운데 아직 충분히 밝지 않은가 보다 하고 둘 다 짐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근데 이제 같이 갔던 처형이 너네 불을 왜 안 켜고 이러고 있냐고 딸깍 해주는데 나 불을 켜야지. 이런 적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 이제 불 켜고 끄는 걸 좀 잊어요. 너무 재밌다. 자, 오늘 진짜 너무 진심을 다해서 이 투어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딱 말씀이 있다면? IoT가 정말로 재밌거든요. 전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인테리어를 생각하는 구축 들어가시는 분들은 IoT 한번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구축인데 2010년대에 지어진 구축, 그러니까 준신축이라고 하죠. 그런 아파트다. 그러면 IoT 안 되니까 포기하시면 좋고요. 이걸 보고 계신 그 와이프분들 IoT 되면은 정말 가사가 많이 편해집니다. 특히 아기 안고 뭐 화장실 들어가고 이럴 때 불 켜고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샤워하는데 제습 뭐 이런 거 돌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거 다 자동화됩니다. 남편만 시키면 알아서 다 됩니다. 안 되면 그냥 남편 부르면 해결도 돼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